자, 18년 11월 두 번째 건 경제. 무역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이론에서는 자, 일단 먼저 비교 우이론 소개하고 있네.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특허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 자기한테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죠. 이를 특화라고 한다. 특화의 개념.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게 비교 이론이야.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한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하지만 자, 이게 얘기가 하는 게 아니지.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핸드폰이 삼성폰이 있는데 아이폰도 수입을 하잖아.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측면인 거죠. 자,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 이론에서는 자, 요거네. 만약 두 국가에 각각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조건이야. 자,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지. 하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야 돼.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한 권한을 갖는다. 자,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갖죠.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뭣도 있어 대체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 지금 여기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야.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완전 동일한 상품은 아니고 유사한 상품들인데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선호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 자, 그렇지만은 다른 기업이 있으니까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쉽게 시장을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독점 시장과는 좀 다른 거지. 한편 규모의 경제란 자, 조건을 설명해 주죠. 두 번째,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거야. 왜냐면 초기 투자가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산 비용이 조금씩 하락하죠. 처음만 돈이 많이 들어. 초기 투자가 많이 드니까.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을 뭐 할 수 있어? 낮출 수 있다. 얘기했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초기 투자 비용은 높아.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자, 기업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내가 팔리는 게 적겠지.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게 돼요. 자,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과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뭐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볼게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X축은 자, X 기업의 수, 상품의 수. Y축은 생산 비용 또는 상품 가격을 나타낸다. 또한 CC는 시장 내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 곡선. 평균 생산 비용 곡선 요게. 자,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곡선을 나타낸다.
자, 이때 생산 비용 CC는 PP는 가격 곡선. 이때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 E에서 균형점이 형성되며 이때 균형기업의 수는 N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가장 어떤 상태? 이상적인 상태.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수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총수량이 일정하다는 것. 뭐? 소비자의 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지. 만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 생산 비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돼. 자, N1에서 N2가 됐을 때, 자, 얘네들의 뭐가 올라가게 돼?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생산량은 감소하게 돼.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평균 생산 비용. 자, 평균 생산 비용 CC. 자, 이것도 올라가게 되는 거지.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은 약화되어 상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지. 가격은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의 다양성도 또 줄어들게 되죠.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균형점을 벗어났을 때, 자, 이 균형점을 벗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서 균형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기업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생산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는 거지. 너무나 많은 가격들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진 않지. 자, 신무역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생각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없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죠. 다른 나라까지.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된다.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작품도 이용할 수 있어 다양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신무역 이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국가 내에서 해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네. 자,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생산량과 평균 생산 비용의 관계, 요 그래프에 나와 있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에 의해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고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은 나와 있죠.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2번 잘못됐고.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측면. 독점적 경쟁 지역에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특성들이 있어? 저기 위에 나와 있었죠. 예, 뭐 대체적인 성격도 있고 또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권한도 있고 그러나 시장의 지배는 불완전하고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 이론이 가진 한계는 1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2번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윗글을 참조할 때 보기에 가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 자, 가에서는 자, 수출, 자, 산업 1이 수출, 산업 2가 수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뭐냐면 전통적인 비교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얘 같은 경우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신무역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가와 달리 나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하지. 특화된 상품이 되는 거는 가만 해당하는 거야.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수출이 발생하지. 동일 산업 내에서도.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지. 서로 달라야 뭐 하는 거야? 무역이 발생하는 거지.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은 무역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거죠. 가에서는.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지? 신무역 이론이지. 가는 서로 다른 상품들을 주고받는 거고 나는 조금은 차별화된 상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 얘가 잘못됐네. 자, 그 다음에 35번 기업과 보기의 A,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자, 기업을 봐야 되겠네요. 기업 독점적 경쟁시장. 자, 그러면 A를 보자.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한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기업의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시장 정보에 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대네. 독점 시장은 얘는 완전 극단적이지. 하나의 공급자가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형태.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이 진입이 매우 어렵다. 자, 봅시다. 기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A와 유사하지만 판매되는 상품 간의 차별화 정도는 조금 다르지. 얘들은 완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약간 기업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업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필기구 시장이 A는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 시장. 그러니까 동일 상품이고 약간 차별화된 상품. 뭐 비슷한 얘기야. 1, 2번. 자, 기업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B와 유사하지만 시장 지배력은 B가 더 강하지. 지배력이 불완전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업은. 자, 기업에서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지만 B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 B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야. 기업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생산량과 가격을 누가 조절할 수 있어? 시장이 정하는 거야. 기업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4번 정답. 잘못됐네. 기업에선 상품들이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B에선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경쟁 관계가 당연히 어렵지요. 자, 36번 봅시다. 요 그림. 자, 지금 기업의 수, 상품의 수 아까 그래프하고 비슷한 건데 자, 볼게요. 자,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뀌었다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군. N1에서 N2로 바뀌게 되면 후생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야. 가격. 그래서 후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1과 C2가 모두 A0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오케이. 자, 균형점이 2원에서 2투로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거다. 그러니까 2원에서 2투로 확대됐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지. 기업의 수도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하게 된 거지. 이런 거는 결국 다른 나라와 무역이 일어났다는 거지. 오케이.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무역 후 P2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다양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다양성이 늘어났지. 독점력이 약화된 건 맞죠. 근데 이제 기업의 수가 많아진 거야. 경쟁 기업이 많아졌으니까 독점력은 약해졌지만 다양성은 늘어난 거지. 자, 무역 후 균형점인.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무역 후 균형점이 E2인 상태에서 시장의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2보다 늘어났다면 시장의 크기가 변화 없어? 평균 생산 비용이 AC2보다 높아져 기업 중 일부는 퇴출된다. 그치? 시장의 크기가 변화가 생겨야지. 크기가 변화 없으면 안 돼. 무역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크기를 변화시키려고, 즉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7번. 니은이 뭐냐?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어 유사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결국 뭐야? 인구 증가. 시장의 크기가 확대됐다는 것은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이유도 뭐야? 다른 나라로 소비자를 증가시키는 거지. 그래서 막 중국 같은 10억 막 이런 데들이 이제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